그런 잘못된 개파 논쟁과 잘못된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 오히려 죽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싸우다 오히려 죽어서 거름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에 공천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제가 어떤 권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당 대표로서 당의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번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제 뜻을 전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두 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주세요. 이명박, 박근혜를 찍은 국민도 잘못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인적 청산과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며 구원투소로 나선 김병준 비대위원장 추진력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됐다. 이건 역사의 아픔이다. 두 분 잘못만이 아닌 찍은 국민도 잘못이다. 이 발언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잠깐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17일 1일차입니다.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1일차. 그것은 노무현 정신 왜곡이다.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출세를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입에 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노무현 정신 왜곡이다.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2일차인 어제 문재인 정부, 참여정부 계승자가 아니다. 국가주의가 사회 곳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수감, 역사의 아픔이다. 그러나 두 분 잘못만이 아닌 MB 박근혜 찍은 국민도 잘못이다. 오늘 비대위원장 자리, 이 자리에 앉은 거 대통령의 이해를 구하려 했다. 마침 잘 만났다. 이건 이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한 얘기고 화기애애했답니다. 만나고 나온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얘기가 국가주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 맞는 표현 아니에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아픔이죠. 우리 역사의 굉장히 참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 두 분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분을 결국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뭐 우리 국민이고 또 뭐 자유한국당이고 좋게 보면은 또 넓게 보면 투표를 하는 우리 국민들이고 또 그분들을 감옥에 넣은 것도 우리 결국 대한민국 국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된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 원인을 하나하나 고정해 나가서 우리 정치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 말씀씩만 김현성 교수님부터 주세요. 예, 이것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에 부산에서 출마해서 낙선하시고 나서 했던 말이 농부가 밭을 탓하겠느냐. 그래서 네. 모든 게 내 탓이다. 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을 하실 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 탓인 것만 같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 굉장히 어떤 책임의식, 정치인의 책임의식을 크게 받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게 국민의 탓으로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떠넘기는 것은 굉장히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게 아닌가. 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보는 이상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생각해요.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 비대위원장이 할 말이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에
그럴 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을 바꾸려고 하면 네. 최소한의 책임 윤리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게 그게 순서다라고 국민한테 생각합니다. 책임 돌리지 말고 네. 그런 말씀이시네. 이지수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병준 이분이 비대위원장 간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사실은 이분은 선출직을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선출직에 나가는 정치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내지는 유권자의 잘못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의 잘못 내지는 당의 잘못이라고 인식이 되어야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고 발전이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을 국민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려했던 선출직을 해보지 않은 어떤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고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당이 만약에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파를 했다라면 국민들이 그 전직 대통령 같은 분을 뽑았겠습니까? 예. 그만큼 정당이 제대로 된 일을 못한 것 이거부터 예.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이제 세 분은 다 이제 염려하는 말씀들을 해주고 황장 소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무슨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한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완결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잘못이냐 보수가 망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에 있는 보수 정당 의원들 전원이요. 그 이상의 잘못을 했습니다. 예스맨으로 그 수기 역할을 했지요. 진정으로 잘못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용기 있게 한 사람이 없었고요. 또 당원들이 내부의 정당의 구조를 활성화되어서 민주적인 정당으로 과연 끌고 갔느냐. 그런 부분도 맞는 이야기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평론을 하는 장애 보수들도 과감하게 더 심한 비판을 못한 부분에 대해 자성을 해야 되고요. 보수 지지층들이 맹목적으로 보수의 이런 시대적 요구의 가치가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역에 따라서 또 상대가 더 보기 싫기 때문에 강한 비판 없이 맹목적 지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치들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예. 정훈가 위원으로 가겠습니다. 의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어떤 고도의 계산된 발언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이제 국민까지 끌어들여서 책임론에 대해서 물타기로 가는 것은 적합지 않은 것이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김병준 씨가 들어가서 뭔가 반성을 하고 쇄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조금이나 갖고 있는데 저를 국민까지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일부 국민이라도 언짢으면 이건 잘못한 건가? 네, 그랬을 경우 그럼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네. 그렇다면 한국당은 도대체 잘못이 무엇이고 뭘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그렇네요. 회의를 들게 하는 네, 그렇네요. 그런 전형적인 좀 물타기식의 발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능하면 고현식 교수님 발언을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발언을 하면은 꼭 이렇게 참 이 발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한국당의 책임론도 거론을 했어요. 그건 맞아요. 한국당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한나라당에서부터 이어지는 한국당에. 그런데 이제 국민 탓까지 끌고 간 것은 국민 좀 끌고 가니까 지금 억지 저희도 주장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한 논리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예, 있는데 예. 저는 김병준 지금 위원장이 한 3일 됐나요?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네. 하나는 네. 보수 품격을 지금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동안 네. 보수 품격이 너무 떨어졌다. 예. 막말 뭐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 하나고 예. 두 번째 여야 간에 그동안 정책이라든가 노선의 싸움이 아니라 말꼬리, 뭐 잡기, 그다음에 뭐 이런 막말 싸움으로 이렇게 점철돼 왔는데 지금 국가주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책 노선, 어떤 그 말하자면은 노선 네, 그런 정책을 가지고 논쟁으로 논쟁을 한다. 올려놓은 것은 앞으로 이런 여야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전망을 부분이 밝혀보시네요.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질문이 이 김병준 위원장이 공천권 없이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새 보수 가치를 정립하겠다 했는데 전망이 어떠냐는 질문인데요. 요거는 뭐 준비되시는 분만 좀 몇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공천권을 어떤 형태로 저한테 공천권을 보장한다든가 준다고 해도 우선 제 자신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2020년인데 비대위가 아무리 길게 가도 그렇게까지 공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긴다, 뭘 한다 해도 그것은 정치적인 약속이고 그 서로가
지키기가 어려운 약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공천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제가 어떤 권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당 대표로서 당의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황정 소장님부터 들을까요? 네. 저는 지금 저 비박 친박의 교묘한 균형에 의해서 적절한 그냥 너무 길지도 않은 적절한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지금 타협에 의해서 됐는데요. 저분이 인적 청산을 할 힘도 없을 것이고 또 뭘 제대로 못하게 될 겁니다. 현실은 그렇는데요. 그러면 저분이 해야 될 일은요. 확실하게 한국당에 백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 이후에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가치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1번에는 왜 망했나?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에 대한 원인 진단을 다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보수의 가치 기준이 뭐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새로운 보수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적 청산의 가이드라인이 2020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거를 원칙을 딱 세워놔야 돼. 이게 미달되는 사람은 공천을 해서는 안 되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딱 남기고 그것만 하고 손 딱 털고 백서 한 건을 딱 날리고 언론에 기자회견하고 가는 것이 저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명의로서 진단만 제대로 해놔라. 예, 치료 방법까지 제시해놓고. 어차피 수술은 안 됩니다. 수술은 자기 집도 칼 안 줄 거니까. 저 이주수 변호사님 진단은?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연못고다 그래가지고 나무에 올라서 고기를 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많이 망가져 있는 정당을 고치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인적 청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들 지적하는데 지금 인적 청산을 할 만한 메스도 주어지지 않았고 자기도 또 저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하려고 하는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방향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의지는 지금 강하셔가지고 한 3일 상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은 다들 조용히 수면 아래에 자기에게 칼끝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있지만 언젠가 저 혁신의 칼이 자기의 목을 향해 왔었을 때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저걸 그대로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흔들기도 할 것이고 정말로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끔 온갖 정치적인 공작들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저는 참 난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6시 48분을 지났고요. 잠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해 봅니다. 왜 박 전 대통령은 기무사를 각별히 사랑했던 것으로 보일까요? 아마 배신을 모르는 기관이라 그랬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